우리 주적 그랬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적이 누구냐는데 몰랐죠. 대한민국 공공의 적 네. 한통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별표가 있네요. 또 공공의 적 한통속. 네. 김정은, 김평일, 김여정. 네, 이제 뭐 김정은이 사망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진에 김정은이 뭐 닭칼국수를 먹고 있다. 뭐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처음엔 무섭다, 희화도 됐다가 그들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될지 또 뭐 김평일에게 될지 김여정 이런 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번 주에 갑자기 김정은 얘기가 확 올라왔거든요. 뭐 사실일 수 있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덮었을까? 이슈를 덮는다로 보자면 사전투표 이 이슈를 김정은으로 저는 덮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탈북자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위 악역 공공의 적 3위는요? 네, 양정철 조혜주. 이 두 분이 이번에 총괄을 한 거니까. 네, 양정철 조혜주를 제보가 제가 왔어요. 근데 제보가 세 번이나 제보가 와서 제발 이봉규 TV에 가서 좀 다뤄달라 해서 제보가 온 건 그 속에서 그 내용을 좀 봐주세요. 봐주시면 그 바쁘겠지만 김신혜 선생님 제발 전달력이 뛰어나시고 네트워크가 있으신 것 같으니 제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어쨌든 온 제보에 대해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빅데이터 덕분에 승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나왔어요. 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뭐 동선 체크하고 나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이 양정철과 빅데이터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네, 다시 그걸 링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기사를 여기 있네요. 양정철 9개월 전부터 극비 진행 민주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혜주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임명 강행한 기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제가 그 카톡 내용에서 나가셔서 그거 링크를 해주시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캠프 출신이죠. 문재인 캠프 출신인데 어떻게 선거관리 총괄을 하는 상임위원회 선관위원회 강행이 되고 막무가내로 불통 멈춰야 하지 않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 2019년 5월 21일에 양정철과 서훈 국정원장과 김연경 MBC 기자가 비밀 회동한 영상이 포착된 것도 또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셋이 왜 만났을까를 그때는 뭐 일이 있어서 만났겠지 뭐 등등등 이제 유추가 있었는데 이 김연경 기자는 북한 출입 기자고 북한하고 중국의 인맥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후에 중국 공산당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국정원장 양정철 중국 북한 커넥션 뚜루룩 이렇게 이제 그게 이 시점에 이제 이 시점에 저 때부터 2019년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7월 달에 7월 9일 양정철이가 중국 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뭔가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 준 게 김연경 기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너무 핵심들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5월 21일에 이렇게 만났고 7월 9일에는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을 만나서 베이징으로 갔고 이런 걸 이제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뭐 타라오 박사가 운영하는 이 영문 기사가 또 있다고 해요. 타라오 박사 유명한데. 이것도 기사를 한번 링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나오면 이런 기사였다고 해요. 우리 박사님이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래요. 룰링 파티라는 건 여권이죠. 대한민국의 여당이 사인 어그리멘트 했다는 거죠. 뭔가 그 어그리멘트에 사인을 했는데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산당 이름이 줄여서 CCP인데 그리고 뭐 미국의 싱크탱크 CSIS 관련이 좀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 기사가 이제 이스트에이시아 리서치 센터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이후에 중국 화해이와 선거 관련 체결이 과연 이제 우연일까?
이제 링크가 되시죠, 여러분. 사이사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혜주가 전에 사단법인 선거연구원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이때 선거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양정철이 언급한 아까 빅데이터 그것을 세부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조혜주 임명을 강행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싹 쓰는 거죠. 근데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 지네 선거판을 짜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재인 캠프 출신을 그러니까요. 구역코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편 선수를 이제 심판으로 심어놓은 경우인데요. 그 승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승리를 이끌어내려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완전 룰을 바꾼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이미 전부터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행태를 느끼고 있죠. 전 선관위가 무슨 검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선관위가 왜 막 탄압하고 이렇게 불러내고 막 왜 이러는 겁니까? 참나.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된 그걸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단체지. 근데 이 아래 사전투표 언급한 것을 혹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악용을 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링크. 기사가 있어요? 네. 네, 링크 보여주시고, 네, 보여주시면 이 연구 보고서 이제 보여주실 텐데 그 연구 보고서에 선관위의 선거 결과. 네, 이거는 이제 이건 다른 거군요. 예. 이거 말고요. 그러면 이 연구 보고서에 선관위의 선거 결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했고요. 이를 빌미로 1월에서 3월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혹시 입력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선관위에서 공정 선거 관리만 하면 될 것이지 투표자의 성향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왜 구축했냐. 이 자체가 개인정보.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논문을 쭉 보여주시면요. 이 한국선거연구원이라고 이게 조혜주가 만든 논문이에요. 내려보십시오. 이게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통계청 등 관련 기관의 정보, 총동원한 개인정보 자료를 민주당에만 제공했나 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선거에 대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벌써 이 논문을 다 써놨고 이게 조혜주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주를 선관위원장으로 이 논문 때문에 발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죠. 이 논문은 이제 저도 다운 받아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근형이 나옵니다. 이근형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이번에 공천위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박시영 그때 말씀드렸죠. 그 박시영이 있는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대주주입니다. 이제 냄새가 나시죠. 그리고 이 윈지 그래서 이 개표 전에 사전투표 보정값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데요. 이 이근영은 기사화되자 급히 페북에서 이 글을 내렸어요. 근데 그 페북도 그것도 링크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FNT 투데이. 그거 말고요. FN 투데이라고 지금 제가 사전투표 보정값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거, 이근영. 쭈르륵 보여드린 거에서 이제 눈이 안 좋으세요. 젊으신데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예요. 네, 내려주시면요. 네,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의 163석 쪽집게 예측 이근영 위원장 자료 공개 파장.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이 자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내려졌어요. 페이스북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사전투표 잠깐만요. 사전투표 보정값이 있다는 게 이건 물론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63석을 쪽집게 예측을 했냐 민주당이. 이거 기사도 이제 내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캡처해 놓으십시오. 이근영 위원장 자료 공개에서 파장이 되니까 이 기사가 페이스북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 대주주인 이근영 밑에 있는 그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인 박시영. 이 사람이 KBS에도 많이 나오고 김용민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봐야 됩니다. 김용민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그 일부 지역 사전투표 결과를 예측 조사했다 이러면서 사전투표가 출구조사 가능한가 하면서 일부 지역 조사한 것으로 전체 사전투표의 성향을 알았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중앙선관위 조혜주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지금 보수 유튜버 탄압에 이준석이 나서서 얘기했고 벌써 이준석 밑에 따까리들은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보수 유튜버들 줄줄이 사탕으로 불러낼 거래요. 그러니까 짜고 친 겁니다. 그리고 이 박시영하고 같이 방송 나오는 멤버가요 이준석입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 나오는 날이거든요. 오늘하고 이준석하고 박시영인데 이제 박시영 그 앵커가요. 김원장 앵커라고 거기도
노조입니다. 완전 좌파 노조예요. 네, 오늘, 전라도 출신.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요. 박시영이 안 나와요. 오늘 김한규가 나온 거예요. 박시영이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벌써 들어갔고요. 이 앵커가 제 페이스북 안 보는데 갑자기 제 페이스북 보더라고요. 이제 김신혜 그리고 저는요. 지금 해킹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이 안 열려요. 이 시간대로 아주 특이한 열렸다 안 열렸다 이제 제 거가 관리가 됩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땐요. 이게 지금은 또 열려요. 그리고 저만 해도 어떤 이런 중요 사안 비대위 이런 거 관련될 때는 페이스북에 안 들어가져요. 이게 가족들만 압니다. 보여주면요.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요. 양정철, 조혜주, 김현정 기자, 그리고 사전투표, 박시영, 우리가 뚱뚱뚱 알았던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런 영상과 기사 이런 것들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헤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정황 그리고 양정철이 얼마나 두려우면서 그만두고 떠났습니까? 본인들도 놀랬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 이근영 이분은 163석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박시영은 내가 다 알아. 사전투표 다 이겨. 네. 착착착 했는데 이 자유파 국민들이 원래 이렇게 실패되면 그냥 울고 끝나고 우리 또 졌어 이래야 되는데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 때도 막지도 못했고 이랬던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상한 거면 댓글이라도 쓰고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게 이들이 상대 진영의 이 고객들이 놓친 점이에요. 예전 생각했겠죠. 예전에는 기획 탄핵 해가지고 타타닥 준비해서 타타닥 하면 야 이제 됐어. 다 우리가 승리고 저쪽은 패배야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어쨌든 민경욱 의원이 지금 아주 심한 용기를 내고 계시고 사실은 이렇게 탄압 속에서 그 용기를 내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몇 분이 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